여러분, 지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뭐 하실 건가요? 주식 사야지. 요즘 코스피 5천이라며? 아니야, 예금이 안전해. 잠깐. 먼저 이 숫자 하나만 보시죠. 2025년 코스피가 75% 넘게 올랐습니다. 세계 주요국 중 상승률 1위였어요. 모두가 불장이다, 돈 벌었다 했죠. 그런데 NH투자증권이 자사 고객 240만 명의 계좌를 분석해 봤더니요. 주식 잔고를 가진 투자자의 54%가 평가 손실 구간에 있었습니다. 평균 손실액이 931만 원이었어요. 수익 인증글 올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조용히 손실을 안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부분 뭘 살까부터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돈을 불리는 사람들은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구조로 담을까를 먼저 생각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00만 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차트 분석이나 복잡한 경제 용어 없이 누구나 오늘 당장 따라할 수 있는 3단계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컵에 물을 담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컵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다 새어나가잖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담는 그릇이 잘못되면 세금으로 세고 수수료로 세고 감정적인 매매로 새어나갑니다. 워런 버핏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이분은 작년 말 CEO에서 은퇴했는데 은퇴 직전까지 했던 일이 인상적입니다. 주식을 사지 않고 현금을 쌓아뒀어요. 버크셔에서 웨이가 보유한 현금이 우리 돈으로 약 550조 원입니다. 수분기 연속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았고요. 버핏이 겁쟁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구조를 먼저 짜는 사람이에요. 시장이 뜨거울 때 현금을 쌓아두고 모두가 공포에 떨며 던질 때 그 현금으로 싸게 줍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폭락한 날이 있었어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그날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던지거나 반대로 빚까지 내서 사들였죠. 두 부류 다 감정에 끌려간 겁니다. 반면 현금을 준비해둔 사람은 그런 날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미리 준비된 실탄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겁니다. 삼성전자를 사세요. 테슬라를 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떤 그릇에, 어떤 비율로, 어떤 순서로 담아야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구조가 되는지 그 설계도를 드리는 겁니다. 구조를 짜기 전에 지금 시장 상황을 2가지만 짚고 갈게요. 첫 번째, 금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돈의 무게추예요. 금리가 높으면 예금에 넣어도 이자를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굳이 위험한 주식이나 부동산에 돈을 안 넣거든요.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이자가 별로니까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2.5%예요. 5회 연속 동결 중입니다. 미국은 3.75%고요. 둘 다 작년에 인하를 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좀 더 지켜보자 하면서 멈춰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더 내릴 수도 있고 이대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이라는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관계입니다. 잠깐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 구간입니다. 코스피 5천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죠? 맞아요. 역사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5천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변동성이에요. 최근 코스피는 하루에 4%에서 5%씩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일주일 사이에 2번 발동됐어요.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바닥에서 사고 꼭대기에서 팔겠다는 건 프로도 못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장에서도 절반 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한 곳에 몰지 마세요. 나눠야 합니다. 어떻게 나누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그릇부터 바꾸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계좌를 바꾸는 거예요. ISA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는 긴 이름인데 쉽게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특별한 통장이에요. 같은 ETF를 사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사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가지만 이사에서 사면 일반형 기준 수익 500만 원까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 이상 수익이 나도 9.9%만 내면 돼요.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고 국내 투자에 특화된 새로운 ISA도 신설되면서 혜택이 더 좋아졌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ISA 중개형 계좌 개설하시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나요. 종목 고르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이게 바로 구멍 없는 컵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2단계. 세 바구니에 나눠 담으세요. 비율은 3대 4대 3. 1000만 원을 세 덩어리로 쪼갭니다. 첫 번째 바구니. 주식 ETF에 300만 원. 개별 종목 말고 ETF를 사세요. ETF는 여러 주식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상품이에요. 국내는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ETF, 해외는 미국 SP500을 따라가는 ETF. 이 두 개면 충분합니다. 150만 원씩 나눠서 이번 달에 한 번, 다음 달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사세요. 한 번에 몰아넣으면 하필 고점에 살 수 있거든요. 나눠서 사면 평균 매입 단가가 고르게 잡힙니다. 두 번째 바구니, 채권 ETF에 400만 원. 여기가 핵심이에요. 채권이라고 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맞아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채권은 여러분의 방패예요. 아까 금리가 갈림길이라고 했죠. 지금 한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약 3.7%입니다. 금리가 이대로 멈춰도 연 3% 이상의 이자 수익이 들어와요. 거기에 금리가 내려가기까지 한다면 채권 가격이 올라서 이자 수익의 시세 차이까지 먹는 겁니다. 국내 국채 ETF에 300만 원, 미국 국채 ETF에 100만 원 담으시면 됩니다. 미국 쪽을 100만 원만 넣는 이유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면서도 달러 자산을 일부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바구니, 현금에 300만 원. 투자하라면서 왜 현금을 들고 있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쓸 실탄이에요. 이 돈은 CMA 통장이나 초단기 채권 ETF에 넣어두세요. 가만히 놔둬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또 폭락하는 날이 오면 이 돈의 절반을 꺼내서 주식 ETF를 추가로 사는 겁니다. 전부 투자한 사람은 폭락이 오면 공포에 떨면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좋아, 세일이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같은 폭락인데 구조에 따라 공포가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3단계, 정한 주기마다 비율을 맞추세요. 세팅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건드릴 게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 너무 자주 하면 매매 비용이 생기고 1년은 비율이 너무 벌어질 수 있거든요. 6개월이 되면 비율만 보세요. 주식이 올라서 비율이 벌어졌다면 주식을 조금 팔아서 현금이나 채권 쪽으로 옮기세요. 반대로 주식이 빠져서 비율이 줄었다면 현금에서 꺼내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 단순한 행위가 자동으로 비쌀 때 줄이고 쌀 때 늘리는 행동을 만들어줍니다. 매일 뉴스 보면서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정한 날이 오면 숫자 확인하고 원래 비율로 돌리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려면 처음에 모양을 잘 잡아서 굴려야 하잖아요. 그 모양이 바로 3대 4대 3이고 굴러가는 길이 바로 이 비율 맞추기입니다.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담을까가 먼저입니다. ISA라는 그릇을 만들고 주식 3, 채권 4, 현금 3으로 나누고 6개월마다 비율을 원래대로 맞추세요. 이 구조 안에서 눈덩이는 알아서 굴러갑니다. 폭락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상승장이 와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예요. 1000만 원은 인생을 바꾸는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의 습관을 바꾸는 돈은 될 수 있어요.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됐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1000만 원이 눈덩이의 첫 한 바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